이해훈 의원 그렇죠. 발탁 그 발탁.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아니 일단 그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상경하지 않죠? 생경하지 않는데 그때 그런 인사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실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질상 이런 좀 이제 역으로 가는 거 좀 좋아하십니다. 네. 이 발탁, 이제 깜짝 발탁 이런 것들. 아니 근데 파격. 그 깜짝 발탁이야 사실 윤석열 깜짝 발탁만큼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깜짝 발탁. 하나 넣네 그렇게. 예. 근데 그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하. 그렇죠. 뒷감당이 안 됐죠 결과적으로. 뒷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들어 줬어요. 그때 다들 문재인 민주진영 대통령께서. 분들 찬성했잖아요. 그냥 모두의 흑역사로 가집시다. 근데 당시 이재명 그때 도지사께서도 도지사인가 시장인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제일 첫 번째 인사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겠다. 2016년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를 중요한 지어주셔야죠. 차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먼저 발탁했단 말이죠. 어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발탁을 했단 말입니다. 어허. 문 대통령처럼 저렇게 그 맺고 끊음을 못하지 않았을 거다. 승냥이처럼 내버려 뒀겠는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아니 좋습니다. 라면은 우지라면 삼양라면 먹읍시다. 이렇게 자꾸 가정을 두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자, 그것은 우리 그 민주진영 분들을 모두의 흑역사로 공통의 흑역사로. 저도 아마 그때 심상정 의원실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인사를 보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모두의 공통된 흑역사로 남겨두면 좋겠다. 자 그래요. 이해훈 지금 박수 치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이 발탁 자체를 그 자체로는 인정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한마디로 100점 만점에 1000점짜리다. 최고의 인사였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일단 아시다시피 제가 마냥 이재명 정부를 이제 칭찬하고 그런 패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욕도 엄청 먹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욕을 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겠다는 되게 야심이 보이는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럼요. 이거는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유임에 이어서 최고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라고 탄핵에 반대하고 뭐 그랬던 이해훈 의원의 생각에 100% 동의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근데 뭐 이분도 당시 또 어제 또 중앙일보 보니까 당시 분위기에 휩쓸린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탄핵 계엄과 탄핵을 공히 주장을 세게 하셨던 분을 그 생각을 한 명이라도 바꾸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바꾼 게 어디냐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한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자신감의 발로. 사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내부 지지층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그리고 상대 보수 정당에서도 반발이 세고요. 일종의 보수 정당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지금 중도 보수 영토에 그냥 바로 이제 해집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엄 정당을 완전히 쪼그라뜨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뭐 이게 잘난 척하려고 뭐 이게 멋있게 보이려고 탕평하려고 하시기에는 정권 초기의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 거기에 따른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사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요?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어떤 정치적 목적 말씀하시죠? 그 야당 파괴. 야당 파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내란 정당 파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후과를 말씀드린 거고 네. 실제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혹은 중도 실용에 진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 인사를 보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 인사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중도 실용에 진정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미 여대 야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대연정, 소연정 성격의 인사라는 것은 정권 말이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지지층 자기 그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정권초에 지지율 60% 나오고 네. 여대 야소고 예. 980석, 190석이 넘나드는 의석을 갖고 있고 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영토 확장하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앞으로 선거 이겨서 5년 동안 그냥 안정적으로 편하게 가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판을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중도 보수가 텅 비어 있거든요. 네. 원래 이게 뭐 유승민 대표나 뭐 예. 이준석, 한동훈 이런 보수 중에서도 약간 중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 분들이 점유했어야 되는 곳인데 그분들이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잡고 있다. 그분들을 확 끌어당기는 기획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첫 네. 번째는 진정성이 있다고요. 두 번째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전 민주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 진보 정당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어떤 경제 모델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진보 진영의 어떤 큰 흐름은 복지국가,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그렇지. 만든다는 네. 거였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모델이 다 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저희 대한우파 혹은 우파 극우 정당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 토론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럼 진보 진영 당신들의 다음 스텝은 뭔데? 근데 그 토론을 이번 대선에 못했어요. 왜냐?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될 시간에 야 계엄은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논쟁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토론과 그런 대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고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청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반기업 정서가 있는 분도 아니고요. 실제로 전 중도 보수 실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나아가고 싶다. 이전 민주정부처럼 우리가 이념적으로 했다가 또 경제가 망하면 정권 재창출도 없고요. 그럼 사법 리스크 고스란히 맞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경제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전 느껴졌고요. 네. 오늘 뭐 기분 내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걱정하시고 있다는 뜻의 증거입니다. 뭐? 나라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실제로 예. 이 경제 박살 나면 우리나라도 어렵고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도 안 되고 여러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정치적 무브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손녀딸을 안고 번쩍번쩍 뛰었습니다. 그 표현을 예전에 MB가 MB가 하셨어요. 정치 덕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드립이죠. 그래서 참 기뻤다. 어제 그걸 보고 제가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야 최고다. 오랜만에 내가 내일 김용민 TV 나가서 칭찬할 게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야, 오늘부터 청와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합니다. 용산 시대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출근합니다, 여러분들. 예,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고 성장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극찬을 생각해야죠.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0점이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단칼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야, 세상에 사건이 벌어지고 당일 제명한 사례는 창당일에 두 번째일 겁니다. 첫 번째 김용민이. 김용민이가 입당하자마자 8시간 만에 제명을 했는데.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시에 입당하자마자 대선 그건가? 김용민 평론가님께서 당시 주호민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주호민? 파괴왕이라서. 그건 뭐예요?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한마디. 당시 파괴왕이라서 그런 거죠. 예. 주호민 씨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니 주호민 씨 알죠. 알긴 알지만 그렇습니까? 웃겨보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당황한 기색이 좀 저는 역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응이 어떤 게 나오냐면 예. 일단 1번 부른다고 가냐? 부른다고 가냐? 김중배 다이아몬드 이 얘기 나오셨고 그리고 배신자 그리고 제명을 바로 때려버렸죠.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좀 이렇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도 네. 이렇게 대응했어야 되는 생각은 좀 들고 네. 전략적으로도 저는 좀 실점이라고 보는 게 이를테면 야 이해운 우리가 안 쓰던 인사인데 어디 가서 잘 써봐라 대신 반품은 안 된다잉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이해운 의원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더 약이 올라서 네. 어떻게 되냐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반발이 더 세집니다. 쟤네도 버리는 거를 왜 우리가 쓰냐 막 이러면서. 네. 예. 근데 바로 제명을 해버리니까 네. 이 민주당 지지층분들 입장에서도 쟤네가 싫어하는 거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신 거네. 뭐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이러니입니다. 거기 가서도 이재명 정부를
그 막아달라.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이혜원에게 가장 빅엿을 먹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예. 가서 우파적인 성향을 마음껏 발휘해라. 근데 만약에 안 되면 2배로 까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지, 그렇지. 너 가서 결국 그거 했냐? 배신자가 됐구나. 이렇게. 결국 가서 아무것도 못했잖냐? 랄랄랄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제 옹졸한 반응으로 좀 나온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택 잘하셨습니다. 라고 뭐 그런 결과가 말하자면은, 돼버린 거죠. 그 칭찬을 하는 꼴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 정부 감각 정말 제로예요. 그러니까 어제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논평을 내야 되니까 이제 생각을 깊게 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 건 좀 당연하죠. 어제까지 뭐 당원 협의회 위원장, 당협위원장을 하던 분이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고 사실 이게 보수가 무척 두려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중도 대통령의 이런 중도 실용 그럼요. 정책. 지금 보수라는 영토 안을 네.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윤어게인하고 부정선거하고 있는 동안 네. 천년만년 이분들이 예. 보수 정당 찍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가까운 그 영국의 미국 침공처럼 가까운 굉장한 중도 보수 침공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국힘 내부가 이거를 친한 친윤 이 갈등에 봉합을 하는 어떤 기제로 좀 사용하려는 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해운을 욕하면서 그동안 싸웠던 친윤 친한들이 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게 한번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무당파 정치 저관여층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누가 더 품이 커 보이고 누가 더 어른 같아 보이고 누가 진짜 나라 걱정하는 진영처럼 보이겠습니까? 네. 이건 너무 명확하나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윤석열이 그 사람들에게 그 정체가 알려지기 전만 해도 보수 정부에도 진보 정부에도 같은 어떤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을 뿌리내리지 않은 그런 사람, 오로지 정의로운 검사로서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천상 검사 이런 이미지로서 사실은 중도층에게 파고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도를 어떻게든 끌어안느냐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숙제인데 그 숙제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대담한 무브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담한 무부, 위험한 무부.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대담합니다. 굉장히 네. 용감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저는 말씀하신 김에 그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도 처음에 얼마나 그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 너무 지금 윤석열이가 임명한 인간인데 그리고 뭐 계엄 때도 장관을 하셨던 상황이고, 근데 너무 지금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도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참 사람을 그 선입견이 참 없구나, 실용적으로 참 생각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었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 관건은 민주당 내 여론입니다. 지금 여론이 좀 분분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저 민주당 내에서 불편하게 보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이제 우리 편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윤석열에게 크게 실패하고 나서 전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래요. 훌륭해. 과감하고 뭐랄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인재 발탁이 앞으로 어려워지겠구나. 좋은 그런 말씀이다, 점에서 진짜.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당선됐다면은 중도 확장은 일단은 접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하. 예. 실제로 이번에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발탁이 어렵겠다. 국민의힘이 묻어버린 이런 인사들은 아예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진정성이 있건 없건 간에 아예 배제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대통령의 인사 기용은 정말 우리의 모든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인사를 하면 지지층 내부에서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걸 모르셨을까요? 알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되게 인정해드려야 되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도 뭐 꼭 뭐 보수 쪽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어요. 대표적으로 그 닥터 헬기
아 이국종. 이국종 교수 같은 분도 사실 교수님.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도 과감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선정한 반기업 정서가 높지 않은 지자체장 네. 1등을 늘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가장 극진보 극좌인 것 같은데도. 그렇죠. 근데 사실 네.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이재명 대통령의 면모이긴 한데요. 어쨌든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 여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김용민 TV 같은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중요한 건 우리 삶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변화 그 자체. 아, 그리고 뭐 그냥 이념, 민주, 뭐 진보 좋아요. 근데 삶이 안 바뀌면은 2022년 꼴 나는 거야. 그럼요. 네. 지금 당장 누군가를 뭔가 그 꼬챙이에 꽂아서 성문 앞에 이렇게 효수를 하는 게 우리 정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지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중헌디를 이재명 대통령이 늘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번 건을 보면서 제가 오늘 진짜 제대로 지금 강화 비대를 빨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 동네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동네 친구들 중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인 친구도 있고 아하. 그런데 뭐 일생에 자기는 민주당을 찍어본 역사도 아하.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번에 이재명 찍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대단한 거죠, 진짜. 아니 이재명이 뭐 부동산으로 덕보게 할 그런 사람도 아닐 텐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를 너무 좋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돈을 위해서라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찍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약간 약간 나무도 후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잠깐 잊고 있었네. 잠깐 있었죠. 아, 훅 들어왔습니다. 평화나무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우리 김은주님이 음. 이석현 평론가님 평론이 한 수위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나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아이고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용민 TV PD님 잘 말씀하셨는데 상대를 절멸시키는 방식은요 늘 역사의 그냥 그 정답입니다. 그걸 뭐랄까 강고한 그렇게 강압적 혁명은 늘 가역적인 반동을 불러옵니다. 그렇지. 그런 변화가 없이 혼란만 가중되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판을 바꾸는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때로는 뭐 내란 세력 같이 절멸이 필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권력자보다는 권력자는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시스템만 만들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아웃시키도록 그럼요.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최고의 방법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자의 시장적 평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그 어떤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쳐내는 방식보다는 그럼요. 시스템만 만들고 그 시스템 속에서 결국에는 청산될 사람들은 청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에는 맞습니다. 선거로 아웃시키는 게 부작용도 없고 뒷말도 없고 또 어떤 뭐 이렇게 반대파에 이렇게 어떤 반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차단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주변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주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도 사실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중도실용 대담한 한 수를 두실 때마다 야 이건 우리의 이념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 혹은 제 저런 발언은 맞지 않아. 사실 이게 그 국힘 보수정당에서 삼선 의원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발언을 하셨던 분을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편으로 전도를 한 거야, 전도. 그렇죠. 전도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전도 정확히 말씀하셨네. 전도를 하고 나면 그 전에 무슬림 한 거 이런 거 다 막 와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 예를 들면 전도를 했는데 전에 믿었던 종교에 가담했다고 그걸로 그 사람 못 살게 굴고 그쵸.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지. 증명하라면서 뭐 코란 위를 밟아라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진짜 맞아요. 십자가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기획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낡은 보수가 굉장히 주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도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유승민 대표님은 모시기에는 좀 정치적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보수 인사면서도 이분이 차기 대권을 위해 굳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가 크다. 웹사이트가 크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님은 아마 모시려면 총리급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총리급으로 모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알겠습니다. 컨트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동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하. 논객 중에. 압니다. 예. 그분이 오늘 아침에 청년.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해훈 전 의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보좌진과의 갈등 관계가 심상치 않다, 만만치 않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해훈 전 의원도 음. 민주 진영에서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또 이 보좌진과의 갈등이 또 불거진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혹은 이제 앞으로의 검증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보좌진과의 관계까지 뭐 속속들이 알면서 평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훈을 환영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금은 환영하는 거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럼 아닌가 보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는 이해훈 지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까지 평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식 정무특보 인선이 저는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조정식, 조정식, 우리 경기도 정무특보, 지금 의원님, 예. 그분을 예. 청와대 정무특보로 네. 지금 임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왜 갑자기 정무특보가 생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번 같은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행보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어떤 내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떤 당내 반발을 좀 하라는 의미로 조정식 의원님을 특보로 앉히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기 위한 큰 흐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